정치적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대법원 파기환송에 충격받으면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선거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그리고 이건 이재명 대표 발언이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 스케줄로 보면 대장동 재판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3일하고 27일 날 두 번 가야 되고 위증교사 재판 5월 20일 가야 됩니다. 즉 선거운동 22일 중에 3일은 재판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재판도 준비기일이 있습니다. 대북송금 재판도 준비기일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의 대선개입이다. 저게 공당의 대변인이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저런 발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야, 유력 후보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 채우는 불순한 의도다. 사법 흑역사로 남을 것, 사법 쿠데타다. 뭐 이런 발언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당연하죠. 이재명 후보직 사퇴하라. 한동훈 후보는 국민 선거로 이긴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심각한 국면에 들어갔다. 상식이 관철된 거다라고 말부터 하셔가지고 그래서 후보 교체가 상식이다. 이런 말까지 일단은 하셨어요. 근데 정치적 반응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렇고 아마 후보를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것 같죠? 그렇죠. 첫 번째 지금 어떻게 보면 관문이 후보 교체론을 극복하는 걸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사법부를 비판을 하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의 내란 세력과 동일시하는 뭐 이런 지금 폼새인데 내란하고 이 선거법 공판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졸속이라는 건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9일 동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요. 그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요. 이건 그 법원 내부의 행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배당 이후에 그 날짜만 헤아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무식한 거고요. 정치적으로도 이 내란하고 대법원의 선거법 판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없죠. 이제 후보 교체로는 아마 지지도를 가지고 결국은 싸워 이겨나가서 불도저나 탱크처럼 밀고 나가겠다라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내뱉는 언사는 좀 약간 상식에서 벗어나 있고 좀 무식합니다. 일단.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눈앞에 벌어지니까 야, 민주당이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느낌을 다시 갖습니다. 아마 후보 교체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입을 틀어막냐,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는 더 세게, 더 성능이 좋은 스피커로 압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시끄럽게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판사와의 싸움인데요. 지금까지 이재명 재판을 출석할 때마다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대개는 그냥 앞만 보고 쭉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잠깐 서서 얘기할 때는 검찰은 비난합니다. 검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판사는 비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건, 사법 쿠데타라고. 이제 이거 끝난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판사를 공격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될 거고요. 판사가 특히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으로 동일시하는 멘트들이 많이 흘러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만약에 무죄를 줬으면 또 얼마나 찬송가를 그냥 온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불렀겠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반대로 찬송가는 끝났고 이제는 뭐 이제 욕설이 난무할 텐데 판사들은 좀 각오할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의 욕설은 뭐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는 욕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잠깐 짤막하게 이재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을 가지고 이재명을 제압한다. 이재명 대표가 툭하면 하는 소리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도 그 말을 했는데 2016년 10월 26일 트위터에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그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쯧쯧. 법률 해석은 별 4개나 별 5개짜리 범죄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판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2016년 10월 26일 날 올리신 직접 본인이 올린 겁니다. 본인 트위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해석은 법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라고 헌법 101조인가도 나와 있습니다. 왜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가 할 일을 대신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정치인들이 아마 이 틈에 아부를 하려고 입 달린 정치인들이 다 뭐 멘트나 페이스북이나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 얘기를 할 거예요. 후보 교체론 박살내고 결국은 판사 욕하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나라가 좀 지저분하고 소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뿐만 아니고 국민들에 대해서 겁박을 할 겁니다. 이게 내일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원이 제가 알기로는 서초동으로 가거든요. 국회의원 제1당 국회의원들이 서초동 청사 앞에 가가지고 법원을 겁박하는 모습이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일까요? 그리고 또 오늘 최상목 탄핵한다는 속보도 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뭐 이러다가 이제 판사 탄핵까지 나오지 싶은데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또 절감하는 거. 이제 국민들을 또 겁박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판사 한 사람의 이런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결 때문에 국민 여러분 대선을 2번 치르겠습니까? 2025년에만 대선을 2번 치르겠습니까? 이건 이런 정치적 낭비, 정치적 소모전 그리고 세금 낭비는 또 얼마입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국민 설득이랍시고 할 텐데 이건 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런 정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여야가 다 그런데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주면 그냥 찬송가를 그냥 소리 높이 꽥꽥 지르고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하면은 온 세상의 욕이란 욕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게 논리적인 얘기를 가지고 가령 이번 판결이 뭐가 잘못됐다. 가령 이번 판결에 굉장히 주체적인 테마가 몇 개 있거든요. 발언이 몇 개 있으면 발언의 전체를 놓고 파악을 해서 또 중요한 문제는 정치인 그러니까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하고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급과 격이 다르다. 일반 시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많이 누려야 되지만 선출직이나 정치인은 그 표현의 자유에도 제약이 많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가 야 조이대 잘못됐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듣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논리적이거나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래 조이대 원장의 말씀이 그럴듯한데 맞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상식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 판결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 판결이 그러면은 틀렸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좋아요. 공당이 그렇게 해야죠. 판결 평석은 학자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뭐 법조인도 하고 그리고 뭐 교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아 그래 그 판결 맞네. 이게 가장 중요한 판결 평석입니다. 저는 법조 기자도 오래 하고 법사위 근무하면서 판결 평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주창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판결을 공개를 안 해요. 웹사이트에. 근데 미국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령 미국 뉴욕 법원이나 캘리포니아 법원에 들어가면은요.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줄 알면 판결문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평석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공개하고 이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가령 역사에 맞는 것이냐
우리 사회 현재에 맞는 것이냐,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평석을 해야지. 그냥 드립다 대고 졸속이고 정치 재판이고 뭐 이렇게 해서 찾아가자, 가서 만나자, 가서 따지자. 이건요 야만인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목표가 판결 평석 그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엔드 게임, 막장 게임으로 지금 가지고 가서 치킨 게임을 하겠다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후보 교체론을 막겠다는 거 이게 결국 입틀막입니다. 후보 교체론을 어떻게든지 잠재우고 이것을 후보를 11일이 후보 등록일이잖아요. 후보 등록 강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선거운동 들어가고 6월 3일 날 당선돼서 이 모든 논란을 불식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싹쓸이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상목 시무정을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는 것 같은데, 자,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불가능하죠? 국회에서 그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건- 통과시켜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시간이 없죠. 그럴 정도의 시간이 없죠. 근데 최상목 다음에는 이제 교육부 총리인데 이주호 총리가 또 그 지난번에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여론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해서 저렇게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한덕수 나가고 최상목까지 탄핵 소추해버리면 미국하고 통상교섭은 아예 암중에도 없는, 그러면 여론의 역풍이 심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일단 카드로 실행까지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카드로 들먹들먹 하는 오늘 것까지는- 상정한다는데요. 뉴스 속보가 떴답니다. 아니 그거 또 표결을 해야 되니까 예. 표결 날짜 안 잡으면 72시간 도과하면 끝나니까요. 아직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지켜볼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켜보자. 민주당의 포지션은 그래서 무조건 입틀막하고 출마까지 강행한다. 여론의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어찌됐건 유죄가 확정돼 버린 거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그 영향을 막기 위해서 이제 판사를 내란 세력으로 모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론의 추이를 볼 텐데요. 다음 주까지 여론이 뭐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지만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그런데 열렬 지지자들은 아마 더 날릴 거려. 결국은 조희대 뭐 난리 쳤다 뭐 이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비난, 뭐 욕설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요. 이건 누가 목소리가 크냐,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의 싸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타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의원님은? 대타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재명 후보는 흔들리니까요. 대타에 대자도 못 나오게 할 거래요. 근데 이제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우리가 아까 전과 5범 후보라고 그랬잖아요.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이 대타 얘기를 심각하게 얘기하고 실행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만약에 정말로 서울 고등법원이 작심을 한다면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상으로는 후보가 없어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 사고도 이런 대형 사고가 없죠. 내란 때문에 일어난 선거인데 야당에서 후보도 못 내는 이런 아주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뭐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내란 때문에 일어난 이 대선이라고 그러면은 이 대선에서 뭔가 국민들이 자기 얘기를 해야 되고 결판을 내려줘야 됩니다. 내란에 대해서 반대하는 후보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란에 찬성하는 후보를 우리가 또 갖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국민의 수준이 뭘까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들 혹은 한덕수 후보가 되겠지만 이분들은 선거운동이 훨씬 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 그 뭐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만 두드려 패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찍어주면 대통령 선거 한 번 더 한다. 올 한해 대통령 선거 한 번 더 한다. 그쪽은 또 그렇게 협박을 하겠죠. 민주당은
900억 물어내야 된다. 네. 이거 이 이야기만 반복해도 430억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예. 물가 인상까지 합치면 두 번째는 500억 되지 싶은데 민주당은 900억 물어줘야 된다. 올 한해 대통령 선거 더한다. 대통령 선거 한 번 할 때 겨우 그 돈만 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 민주당은 정신이 있냐 없냐. 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사실상 유죄 확정인데 무슨 배짱으로 국민에게 예의도 없냐. 뭐 그럼 또 뭐 서울 고법이 결국은 판결을 못할 거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민주당이 탄핵하고 법원 앞으로 달려가면 고등법원이 오히려 아이 뜨거워하고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짱 있는 판사가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 그건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